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서울 정책의 명과 암을 짚어봤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현충원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때도 시청에서 이뤄진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 자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취임 후 오 시장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오세훈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대상이 5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됐고 차상위 계층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의 주택 정비 사업은 오세훈표 주택정책 모델로 제시됐지만 지역 주민 찬반 갈등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5위권 도시라는 목표 아래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도 제시됐습니다. 박원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 속에 그간 서울시 대표 슬로건이었던 아이서울유는 서울마이 소울이라는 새 브랜드로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옥 문화를 돋보이게 하겠다며 한옥 재창조 정책을 발표했고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의 핵심은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강을 유럽 못지않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2007년 한강 르네생스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 명소에 곤돌라를 설치해서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향한 행보 속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까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수방 대책에 대한 불신과 재점검 요구 목소리는 크게 일었고 지난해 10월 이태원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는 서울시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지난 1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안전에 대한 걱정 속 오세훈표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시간, 시민의 공감과 서울의 발전을 끌어내는 시정이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해 8월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침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전보다 더 빨리 발송됩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위험을 인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에 들이닥친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토사물이 인근 주택가를 덮치는가 하면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이 더 빨라집니다. 극한 호우가 발생하면 유관기관을 거쳐 전달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 단위로 해당 지역에 4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겁니다. 긴급 재난 문자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기상청 레이더와 안전조치 유의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됐다면 일가족이 숨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의 최초 구조 신고보다 20여 분 빨리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전달돼 조금 더 일찍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수도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돼서 과거에
지자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호우에 관련 긴급 재난 문자가 왔을 때는 특히 저지대나 그 침수 위협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자기 주변의 위험성을 빨리 인식하시고 행동 요령에 따라서 처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누적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상인 극한 호우가 관측될 때만 발송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소나기는 제외입니다.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재난이 난 상황들을 호우 강수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때 날 확률이 90% 이상인 경우가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기지국을 통해 발송되다 보니 과수신이나 미수신 구역이 발생하는 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전을 위해 수신해 줄 것을 수도권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전달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에서 보내는 긴급 문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신 거부를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수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까지 시범 운영되는 수도권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강병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 서울 서북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 의원은 오 시장을 만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에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은평 뉴타운이 생긴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서울 서북권 교통 수요는 나날이 늘어났지만 통일로와 3호선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교통망은 여전하다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과 오 시장은 국제 빙상장 건립, 불광역 혁신파크 등 은평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서울시에 의해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은평 불광동 일대가 9년 만에 다시 재개발 불씨를 되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건데요. 하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사업 시작까지는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입니다. 불광역과 직선거리로 150m에 불과한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통 입지에도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도로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차를 갖고 오잖아요. 오면은 주차될 데 없어요. 메커핏이 돌아야 되거든, 주차하려면은. 여기가 되게 설봐가지고 이렇게 길에다 다 차 세우니까 차 몰고 나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좀 있기는 해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근 이 일대를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재개발 사업이 9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일동 주민센터 인근 13,000제곱미터이며 불광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25층 높이 314세대의 주거지가 조성됩니다.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 주거단지가 건립되고 단지 내에서 북한산을 볼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골목은 도로 폭이 좁아 보시는 것처럼 일방향 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 시행까지는 적잖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9년 전 정비구역 해제를 불러왔던 일부 상가 주민들과 빌라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노인네들이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버리고 아파트 지으면은 자기 들어가 살 집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 월세 받아서 월세를 놓고 있잖아요. 월세에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 반발이 확대되면 재개발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는 한 188명 정도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정비계획 입안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담당을 하죠. 정비사업 신속 추진단이 있어요. 은평구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계략적인 걸 안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서 3분의 2 동의에 대해서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저희가 등기로 하도록 돼 있고요. 동의가 안 나오면 결정적으로는 사업을 하시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니까. 은평구는 늦어도 8월까지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개발 찬반 의사를 취합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재개발 쪽으로 모아지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광동 600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양천 지역의 수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신정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그 일대를 복합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신정 차량기지. 반경 1km 안에 공동주택이 2만 7천여 가구, 학교는 13개나 있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복도에서도 지하철이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차량기지가 가까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밟고 이러면 굉장히 야간에도 끼익 하는 이런 소음들이 야간에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철도를 이제 차량을 수리하다 보면 밤에 이제 어떤 뭐 망치를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고 쇠를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뭐 용접하는 소리도 들리고. 주민들은 신정 차량 기지를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덮개를 씌워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도 복합화, 그러니까 좀 복귀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서 동네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명확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전혀, 왜냐면 양천구는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초 신년 인사회에서 신정기지 이전 후보지로 김포 신곡리와 강서구 오곡동 일대 등 4곳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종 이전지는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 그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이제 이제 어떤 타겟으로 두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하고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좀 진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기재 구청장은 그러면서 신정기지 이전과 동시에 신월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신월동에 신월 사거리역을 만들고 차량기지 이전 조건으로 연장된 지하철 2호선이 신월 사거리역을 지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 논의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최근 은평 지역 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이슈 중에 하나, 바로 사랑벌레 소식입니다. 이 때문인지 은평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로 보는 은평 이슈,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은평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여러 키워드 가운데 방역이 눈에 띄는데요. 관련 기사로는 사랑벌레 등 벌레 대처법과
은평구가 사용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에 대한 은평구 의원의 문제 제기 내용 등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도 사랑벌레가 대거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날파리처럼 때로 나타나 몸에 붙거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은평구에서만 방역을 해달라는 등 관련 민원이 10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랑벌레가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이라 무분별한 방역을 지향하는 분위기. 이렇다 보니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대처 방안에 대한 기사가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은평구 의회에서 떠올랐습니다. 은평구 의회 신봉규 의원이 은평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소독제의 성분과 사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호흡기 등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안전성 검증은 환경부 소관으로 구에서는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여러 언론에서 다룬 독성 소독제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이슈가 있는 혁신파크, 부동산, 분양 등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2단계 대상 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안심소득 2단계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7만 6천 가구가 지원했으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1,10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노원구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선정된 안심가구에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되며 첫 급여는 오는 11일에 지급됩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은평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가게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전문 강사진에게 SNS 콘텐츠 제작법을 배울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